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구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주민들의 후원을 받아 추석 명절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서구 오래된 도서관 한 곳이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각종 AI 기기들과 디지털 체험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교육 낙후지로 불렸던 사상구에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학교 설립으로 동서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부담 가중과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한 통합 할인제, 자차 이용에 대한 억제가 없는 부산시의 대중교통 대책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임시공휴일까지 포함해 최대 6일간 이어지는데요. 연휴가 길어질수록 힘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인데요. 남구 용호동에선 올해도 어김없이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지관 마당 한켠에서 송편 빚기가 한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체험 행사입니다. 어르신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을 빚고 팥소를 넣으며 즐거워합니다. 참 영광이죠. 오래간만에 만들었습니다. 한 20년 만에 만들어봤어요. 다른 한켠에선 친구들과 추억의 남을 즉석 사진도 찍고 건강센터에서 준비한 건강검진은 긴 줄이 생길 정도로 참여가 높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래 공연과 손자, 손녀들의 재롱잔치에 흥미오릅니다. 올해도 지역 주민들과 기업체는 온정의 손길을 모았습니다.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도시락과 과일, 생활용품 등이 든 선물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올해 명절이 너무 길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외롭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고 오늘 이렇게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고 공연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 재롱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관은 이날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차례상도 준비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해 참석치 못한 어르신들에겐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등 모두 1,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편 부산에는 지난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21.8%인 73만 3천 명이 있고 이 중 19만 명이 1인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구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서구 두 번째 들락날락인데요. 아이들을 위한 체험시설과 모든 세대가 읽을 책들이 함께 갖춰졌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문화원 1층에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서구 캐릭터 천만이가 맞이하는 화사한 도서관. AI 로봇과 대화하고 연령에 맞는 다양한 책을 추천해줍니다. 벽 전체가 디지털 놀이방이 됐다가 또 커다란 음악 감상실로 변하기도 합니다. 구덕문화공원에 이은 서구 두 번째 들락날락입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책을 대여하는 기능만 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시설을 좀 디지털화해서 현대화하고 어린이들,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빛이 된 책들은 어른들을 위한 기존 도서에 더해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도서가 더해졌고 디지털 콘텐츠들은 서구 천만이를 주인공으로 별도 제작됐습니다. 주택가 안에 또 평지에 또 이제 위치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인근 주변에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이제 편한 이점은 있습니다. 진짜 우리 들락날락 말대로 정말 동네에 마실 나오듯이. 서구문화원 들락날락은 지난 2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식 개장하는 10월 12일부터는
도서관 입구에 휴식 공간을 갖추고 토요일에도 문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서구는 서대신 사동 꽃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을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꾸며 내년 1월부터 운영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민동 한영석 자유아동극장에도 들락날락을 조성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교육 낙후지로 불렸던 사상구에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에 학교가 지어지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동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사상구가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들 기관은 자율형 공립고 2.0과 기숙형 중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동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하고 부산에서 인재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사상구는 학교 설립을 위한 땅을 제공하고 부산시는 도시계획 변경 등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을 지원합니다. 이 자율형 공립고는 18학급 규모로 기숙형 중학교는 15학급 규모로 신설됩니다. 해당 학교 학생 정원의 50%는 학교장 전형으로 부산시 전역에서 또 40%는 서부상권에서 1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교 설립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동서부산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자율형 중고등학교가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번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으로 그동안 교육 낙후지로 불렸던 사상구의 오명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 부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이 일제히 인상됩니다. 갑작스런 인상에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통합 할인제를 도입했지만 요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또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빠져 있어 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월 6일부터 버스는 350원, 도시철도는 150원씩 요금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은 곧 서민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고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원인을 고유가와 인건비 그리고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거치며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급감해 적자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대중교통 적자의 고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이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더 많이 이용하는 낮은 수송 분담률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친화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더 편한 도로 상황도 낮은 수송 분담률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의 요금을 올리는 것만이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이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부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어서 대략 3천억의 시민 세금을 지원해주고 오히려 노선에 대한 감시라든가 시민의 서비스 이용 개선 방향 이런 데 좀 감시가 강화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개선이 좀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네요. 한편 지난해 8월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를 도입했습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환급금은 4만 5천 원입니다. 하지만 사용수단을 동백전 후불 교통카드로 한정해 이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부산시는 이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정책을 두고 충분한 검토 없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무리하게 시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게 했다라는 건 매우 급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지점인데 우리 시민분들이 이 400원에서 300원까지 오른 이 1,600원 정도의 편도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지불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급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동백 패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수송 분담률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대중교통 친화 정책을 하기 위한 자차 이용 정책에 대한 억제는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모순되는 지점이고요. 대중교통 적자도 매년 증가하는데 캐시백 지급으로 인한 예산마저 편성을 하다 보니 시민 부담이 상승하는 등 총체적 난국에 지금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시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금을 경감해드리기 위한 저희 지금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 패스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요금 무료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동하시기 편하게끔 노선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년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용 승객은 줄어들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단순히 이동의 수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각 지역을 연결하여 사회적 격차를 줄이거나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합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친화 도시를 표방하며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50%도 채 되지 않는 수송 분담률과 요금 인상 문제,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한 통합 할인제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대중교통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부산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25일 오후 8시 반쯤 기장군 장안읍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창고와 농기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26일 새벽 3시 15분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치킨집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외교전을 펼치는 데 더해 시민들도 막판 유치를 위해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최지는 오는 11월 28일 국제박람회기구 181개 회원국의 비밀 투표로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한 도시가 나오지 않으면 3위가 탈락하고 1,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2015년 엑스포를 개최했기 때문에 다시 유치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부산시와 정부는 부산과 리야드가 불과 몇 표의 근소한 차이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고 판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차에서 리야드에 지더라도 2차 투표까지 가서 로마로 향했던 표심을 부산으로 확보해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막판 뒤집기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외교전에 더해
부산에서는 전 국민적인 유치 열기를 높이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부산, 울산, 경남의 연대를 통해 국민적인 관심과 유치 열기를 고양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들은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 800만 시도민이 염원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사무실이 있는 프랑스 파리에는 정부와 부산시,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져 부산을 알리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이면 도심을 황금빛으로 수놓는 은행나무는 가로수로 인기입니다. 여기에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데다 병해충에도 강해 도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종인데요. 하지만 열매가 익어 땅에 떨어지면 심한 악취가 나서 일명 도로 위 지뢰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예 열매를 미리 따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도로에 나타난 거대한 중장비. 집게로 나무 기둥 중간을 잡고 10초가량 진동을 주자 열매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가을철 도심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입니다. 나무의 수령에 따라 다르지만 한 그루에서 많게는 수천여 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방금 나무에서 떨어진 은행 열매입니다. 완전히 익지 않아 이처럼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어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쉽게 으깨져 도로를 엉망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쓸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떨어진 열매에서 심한 악취까지 발생해 가을철 도로 위 지뢰로까지 불립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저희가 밟았을 때 냄새가 너무 심해서 어디 다른 가게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바로 집에 가서 신발을 갈아 신어야 되고 세척을 해야 됩니다. 밟고 오시면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그런 건 좀 불편해요. 많이 나죠. 은행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안 밟으려고 좀 피해 다니는 편이고 이래서 그런 건 좀 많이 불편해요. 본격적인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도심에서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가 한창입니다. 은행나무는 암수로 구분되는데 암나무에서만 열매가 열립니다. 현재 부산 진구에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는 3,400여 그루. 이 가운데 25%인 860여 그루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비까지 개조해 일선 지자체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부산 도심 전역에 은행 열매를 수거해야 하는 만큼 한 지자체에 지원되는 기간은 고작 이틀에 불과합니다. 장비 지원이 종료되면 사람이 직접 열매를 수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 열매가 열리는 기간부터 해갖고 한 달 정도 예정을 해갖고 하루에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인원이 투입이 됩니다. 한 1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은행 열매를 조기에 수거하기 위해 각 동별 수거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은행 열매는 중금속 검사를 거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 보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도심 하천에서 실종과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폭우로 불어난 물에 하천을 걷던 시민이 휩쓸렸는데 벌써 2명째입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1일 사상구 학장천. 하천물이 소방대원 허리 윗까지 차올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하천 수위가 높아지자 하천을 걷고 있던 60대 여성 2명 가운데 1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2달 가까이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실종된 여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금정구 온천천. 부산 대표 도심 하천인 이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온천천을 걷던 50대 여성이
하천물에 휩쓸린 겁니다. 이 여성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고 모두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미처 대피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도심에서 발생한 고립 사건은 5건으로 이 중 2건은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하천 인근 시민들은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하천 출입 통제 등 안전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면 요즘에는 이래갖고 막아갖고 관리를 하고 있던데 뭐 그런 정도 하면 안 되겠어요. 하천 수위가 올라갈 경우 뒤늦게 위험을 알아차려도 대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다 할 때는 저 입구를 사람들이 못 들어가도록 좀 막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힌 데는 있고 지금 안 막힌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입구에서는 못 들어가게끔. 한편 부산시는 내년 2월까지 온천천 등 주요 하천에 비상 대피용 사다리 38개를 설치하겠다며 비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해군은 지난 25일 오전 부산 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41진 양만춘함이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환송 행사 후 장병과 가족들은 기지 내 아덴만 여명작전 전적비에 작전 참가 장병과 기여자 이름을 추가로 새기는 기념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청해부대 41진 양만춘함은 40진 광개토 대왕함과 아덴만 현지에서 임무교대 후 내년 4월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합니다. 26일 사상구청에서 부산 15분 도시 정책 추진에 따라 괴법 감전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피챌린지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조병길 구청장을 비롯해 장제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부산 15분 도시 정책 추진으로 괴법동은 35억 원을 들여 광장로 그린카펫 공사를, 감전동은 80억 원을 들여 사상 에코브릿지 공사를 대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사상구의회 황수진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프렌스센터에서 열린 2023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정공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상구 괴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20가구에 한가위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사상구 주례이동 마을복지계획단은 지난 22일 중장년 홀로가구 15명과 함께 모여 추석을 맞아 송편을 만드는 자리를 마련해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